부산광역시 음악협회 좌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위한 좌담회를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부산음악협회 학술비평분과위원장 김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산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음악인들, 예술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부산음악협회에서는 정말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건립된다면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해 주신 분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초대 대구 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이시면서 또 초대 대구 오페라 하우스 관장님을 역임하셨던 김한준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서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지휘자로 활동하시죠. 우리 백진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또 부산 지역에서 우리 부산 출신이자 또 유럽 오페라 극장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전지영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정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먼저 일단 저희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건립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또 대구가 저희보다 훨씬 더 오페라 하우스 역사가 더 깊은데요. 그래서 저희 김한준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어떻게 건립이 되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간략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오페라 하우스를 제가 짓고 나서 오페라 시립 오페라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사실은 제가 만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 유학을 내가 40대 유학을 갔어요. 그때 가서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요즘은 유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말 가서 기술을 배우고 기량을 늘리고 이런 것이었습니다만 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연주 활동을 충분히 하다가 갔기 때문에 거기 나라의 그곳 음악의 본토, 오페라의 본토에 가서 정말 문화적인 체험, 오페라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수준이고 청중의 수준은 어떻고 어떤 것이다 하는 그거를 보는 것이 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로마에서 심지어 마체레타까지 야외 오페라 보러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그때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도 없을 텐데 지도를 펴고 이리 묻고 이 산골로 갔다 저 산골로 갔다 해가 하루 종일 저녁에 도착한 마체레타에 딱 갔더니 그날 마침 유명한 소프라노 에바 마톤이 토스카를 할 때요. 그래서 그걸 꼭 봐야겠다고 해서 갔었는데 벌써 1막이 끝났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귀국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면은 대구 시립 오페라단을 꼭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와서 각기 요로에 정말 그때는 젊고 힘이 있고 또 이래서 열정도 있고 해서 경제계, 정치계, 재계 다 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해서 시립 오페라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립 오페라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처음, 지금도 유일무이하죠. 그렇게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오페라 재단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행사를 쭉 할 때 사실은 부산에 있는 성악가, 부산에 있는 오페라단 단장이 내가 지금 다 기억합니다. 누구 이름을 내가 못 밝히겠는데 세 분이 저한테 한 1년
간격을 두고 2년 간격을 두고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또 어떤 분은 자기 혼자 자기 단원들하고 와서 이제 그 방법을 알려고 했고, 어떤 분은 시의 과장님이나 그 담당자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 얘기가 막 다 돼간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만들었던 그 안에 규칙과 이게 뭐 사용 예산을 전부 돼가지고, 저는 바로 부산에 이 하나라도 더 생기면은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또 경쟁하고 더 좋은 이게 되겠다 싶어서 모든 걸 다 밀어줬어요. 그게 제가 시립오페라단을 93년도에 창단해서 내가 단장 겸 오페라하우스 가기 전까지 뭐 최고 종신을 했는데 10한 2년 단장을 했어요. 하면서 그래서 그때 다 그거를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또 아무 소식이 없고 또 아무 소식이 없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래 들어보니까 뭐 부산 그 성악계에서 오페라단계에서 여러 가지 또 말들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 또 중간에 또 포기해버리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이 부산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는 저는 참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 여러분 잘 보도되고 뭐 부산 시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롯데에서 그 기증을 해서 그걸 그 기금으로 해서 아마 그때 서병수 시장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이 얘기를 해서 그때도 저한테 와서 한번 왜 오페라하우스가 필요한가 해서 내가 문예회관 거기에서 특강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관계자들 좀 모아놓고. 근데 그게 자금도 있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 오페라잉을 한 사람으로서 음악가로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왜 이럴까 참 안타깝다. 이건 뭔가 이걸 찾아서 빨리 이게 부산이 진짜 이 오페라하우스가 빨리 만들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차에 오늘 그전에는 사실은 여기에서 그런 오페라 하우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많은 그런 게 있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와서 이 얘기할 때 너무 강하게, 너무 이렇게 실질적인 얘기들 너무 강하게 해서 그런지 그다음부터 나를 안 부르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께서 만학도로 유럽에 가셔서 그들의 오페라 문화를 보셨기 때문에 훨씬 더 절실함을 더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이런 교수님 같은 헌신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오페라에 정말 관심도 있으시면서 헌신할 수 있는 분이 추진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처음부터 이렇게 가서 오페라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던 분들 이후에 소식이 없듯이, 저희도 사실은 오페라 하우스가 북한에 지어지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지 지금 강간무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백진영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의 오페라 하우스 어떻게 좀 진행이 빨리 되도록 우리 부산 음악인이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어떤 행정부의 일들을 모두 알 수는 없겠죠. 또 이러저러한 이유나 이러저러한 사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나 또 실제로 건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이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어쨌든 우리 부산에서 음악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음악인들이 그 염원을 표출을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나름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상에는 늘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기쁨이 있을 때는 슬픔도 있을 거고, 그러나 없던 것을 새로 만들 때는 분명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다음에 시하고 어떤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또 공여 지금 이제 지어질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니까 지어졌을 때의 어떤 모습들로 문화를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도시 또 이 해양도시가 아닌 어떤 문화도시의 어떤 부산이 되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교수님은 그동안 그 진행 과정들을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우리가 조금 개선되고 빨리 힘을 모아야겠다 하는 어떤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그 건립 계획 단계부터 굉장히 이제 시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부지나 여러 가지 거기에서 너무 많은 힘을 아마 쏟아 부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지난번 한 2년 됐나요?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많이 서둘러서 지금은 이제 아마 작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요.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오페라 하우스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표하는 분들이 또 일하는 분들이 생기겠지만 그거는 그분들이 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일들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 부산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 부산 음악 협회를 중심으로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잘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 혹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국은 부산 음악협회를 배제한 콘서트 오페라 하우스가 생긴다면 또 다른 또 파나 팝업이나 또 다른 어떤 유행의 벽이 생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힘들겠지만 그런 것이 허물어질 수 있는 계기들을 우리 스스로 음악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사실 말이 나온 지가 설계 공모가 2012년이었고요. 그 사이에 또 공사 중지도 당한 적도 있었고 또 다시 그 활성화되기 위해서 2018년부터 다시 이 공사 재개가 돼서 지금 이제 토목공사까지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얼마 전 지역 그 신문에서 보니까 원래 그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재정 부분이 원래 800억을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또 그 부분도 기획재정부에 다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고 또 500억 원을 뭐 지원하겠다는 것도 지금 거의 무산된 상태 같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산 음악인이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선 현실적인 면에선 사실 재정 확보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재정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이나 아니면 음악인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아니면 부산시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받아낼 수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그 말씀은 참 멋지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인들이 사실은 근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예산의 어떤 집행이나 예산 확보를 음악인들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구조고요. 그러나 이제 그 예산을 확보를 하고 예산을 맞추는 데 있는 실질적인 어떤 행정가들의 마음을 이렇게 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각자 개인의 어떤 접근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산의 전체적인 어떤 예술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을 때 그분들은 그걸 또 힘을 받아가지고 자기 업무에 더 충실하고 그다음에 부산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여기에서 행동을 하시는 분들 다시 말해서 예술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 이렇게 분열돼서 서로 개인의 어떤 목소리만 낸다면 그분들이 과연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어렵지만 그 작은 하나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그런 힘을
이렇게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예산을 800억, 1000억을 저희들이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죠. 이제 그 예산을 이제 가서 확보를 하는 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기관장들에게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예. 한 목소리 그냥 목소리만 내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술 활동을 수준 높은 예술 활동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어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이기주의에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음악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 이제 부산에 뭐 오페라단들이 그래도 몇 개 민간 오페라단들이 있는데 이 민간 오페라단들이 이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되기까지 될 때까지 민간 오페라단들의 어떤 그 결과물들, 수준 높은 오페라를 만들어서 결과물들을 보여주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당국도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정말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지금 상황이 힘든데 그 와중에 또 이런 오페라하우스도 난항을 겪고 있어서 저희 음악인들이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한번 또 우리 긍정적인 에너지를 한번 받기 위해서 우리 유럽에서 30년간 오페라 무대에 섰던 정말 최연소 부산 출신으로서는 최연소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했던 우리 소프라노 전지영 씨, 유럽은 어떤가요? 오페라 문화가?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제가 한국에서 봤을 때 국립오페라단에서 연주를 하거나 그 오페라를 하나 아주 좋은 캐스팅으로, 그리고 제일 잘하는 정명훈 씨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들어와서 연주를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오페라가 하나 이루어지는데 그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또 합창단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결합되지 않고 다들 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가능하면은 반주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시립 오케스트라, 그리고 서울 국립오페라단 합창단, 그런 합창단들이 우리 지금 다른 거 할 거 바쁜데 우리가 여기 오페라까지 밑에서 뒤에서 서서 노래 못 해준다 라는 식으로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연주 일정도 빡빡하고, 그리고 연습할 시간도 딱 석주 있고, 그리고 보통 스타성 있는 가수들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주 정도밖에 모여서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기량을 가진 가수들도 들어와서 50% 이상 자기 기량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결국은 또 그게 블레임이 가수들한테 가죠. 너네들이 컨디션 조절 못했으니까 저 사람 이렇게 명성은 대단한데 한국어 보니까 별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붙잡아 줄 수 있는 어떤 장이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룰을 이번 해는 오페라 합창단이 몇 회 이상 오페라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아주 컨트랙트부터 써서 빠져나가지 못할. 하지만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다 같이 화합해서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야지 그분들도 더 입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순환할 수 있는 어떤 단체장의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상 그냥 음악만 아시고 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그런 분들을 모두 이끌 수 있을 어떤 그 사회적으로도 역량 있는 분들과도 많이 결합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대구 오페라 하우스를 만드실 때 여기서도 저기에서도 모든 힘을 끌어모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페라 물론 그런 선순환 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오페라 하우스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끼게끔 모든 음악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부산 시민들까지도 이런 문화
오페라의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어떤 필요성이 느껴져야 이게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돼서 더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교수님, 김한준 교수님처럼 어떤 추진력 있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건물, 오페라 하우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오페라의 약간 뭐 문화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정확해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그래도 대구 시립 오페라단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지자체에서는 사실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얘기인데 예, 사실은 끝이 없어도 저희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를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한다면 우선은 그 부산 음협이 해야 될 일들이 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부산 음악인들 자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타산적으로 어떤 그 후에 지금 여러 오페라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단체들의 그 운영 방안은 오페라 하우스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요. 이후에 이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만드는 것이 옳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옳게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음악인들이 부산음협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산 시민들이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가 왜 오페라 하우스인가? 전번에 내가 와서 강의 내용을 할 때 그게 타이틀이었거든요. 왜 다른 여러 가지 뭐 야구장도 있고 뭐 축구장도 있고 많은데 왜 꼭 오페라 하우스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한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부산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산이 이 정도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 서울을 제외한 최대의 도시인데 이 오페라 하우스 없다는 게 이게 자존심 상한 거 아니냐. 대구도 있는데 지어야지. 당연히 이런 바람몰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추진단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추진단이 아마 뭐 여러 번 구성됐다 안 헤어졌겠어요. 흩어지고 뭐 했지 싶은데 추진단이 정말로 그 부산 음악을 사랑하고 부산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정관계를 조금 어우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략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쨌든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하여튼 자리 잡았잖아요. 그게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그 단장 하신 분하고도 내가 몇 번 얘기도 나눠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열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100분 이게 발휘가 된 거거든요. 오페라 하우스라는 것 자체도 지금 짓고 있다 하는데 짓고 있는 자체가 그냥 그 음악인들이나 여러 이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별로 캐치 안 하고 그냥 극장을 지어 놓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극장이 산으로 갑니다. 우리 대구에도 극장이 잘못 지어져 가지고 완전히 산으로 가는 극장이 있습니다. 내가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계명아트센터 짓는다고 막 해가 지어가지고 잘못 짓는 극장이 영 써먹지도 못하고 이런 극장이 있는데 극장을 지으려고 아까 얘기하는 건 이게
그 아까 해수부의 얘기도 나오고 뭐 이건 정관계가 반드시 뛰어들어야 됩니다. 음악인들이나 전문가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정관계 돈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행정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은 이건 100년 가야 타산공론이에요. 그걸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부산이 지금 바뀌고 안 있습니까? 뭐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이번에 진짜 대변화가 일어났고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바뀔 것 같으면은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 내년 되면은 전부 선출직 다 안 바뀝니까? 그 구청장부터 시작해 다 바뀌. 이게 타이밍으로서는 가장 절기의 타이밍이거든요. 이때 부산음협에서 딱 중심이 되고 부산예술단체에서 예총이 똘똘 뭉쳐가지고 시장 지지 선언도 하고 시장한테 공약도 받아내고 오페라하우스 이거 요번에 막 이래가 이거 확실하게 요번 기회는 어떤 식으로 꼭 짓는다. 그럼 우리는 뭐 당신 우리 지지하겠다. 이래가지고 어떤 뭐 정략적인 이런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해 나오면서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 능력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정열은 있었어요. 정열은 있어서 만나면 그 사람 입에서 알았다 해줄게 막 그만해라 할 정도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번 붙잡아 딱 하면 밤이 새든 뭐 날이 새든 앉아가지고 이거 이래 한데 이거 이래 한데 아이 뭐 이 국장님이 요거는 요래 해주면 요래 되고 뭐 의원님께서 이거는 이래 하면은 이거만 도와주면 되는데 해주소. 그런 그게 그 상호간에 이게 어우러져야 되지. 이게 우리 예술가들 오늘 또 토론을 합니다만 이 토론으로서 끝나가지고 뭐 이렇게 변종만 울려가지고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첫째는 예술인 자체들이 뭉쳐야 되고 시민들이 호응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부산의 이 재력 경제인들이나 그 관계 행정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득이 돼 가지고 움직여줘야만 부산 이게 오페라하우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제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뭐 나중에 그런 질문이 나오고 싶은데 미리 얘기해 버릴게요. 이게 뭐냐면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삼성이 짓습니다. 삼성이 대구의 동고장이니까 그래서 삼성물산 자리에 짓는데 롯데가 이 부산에 그 많은 액수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했던 큰 뒷받침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로 봐서 대구의 오페라하우스의 자리는 사실은 오페라하우스 자리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 그 옛날 삼성 제일 뭐지 공장 터였기 때문에 그 앞에 맨 처음에 지어놓기에는 그 공장에 무슨 공장 창고 같았어요. 거기 좀 더 앞에 공장이 있고. 그렇지만 이게 지금 부산은 이게 바닷가입니다.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산 오페라 하우스 설계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북구를 저는 사실 오페라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을 한 30년 이상 오페라계에 뭐 그냥 뛰들어서 내가 바닥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오페라 극장 빼고는 오페라 극장을 거의 다 가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니고 다 봤는데 한 10여 년 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 오페라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닷가에 참 오슬로라는 도시 자체가 우리 뭐 부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적은 도시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쁘기야 이쁘지만은 땅이 얼마 안 돼. 바닷가에 오페라 하우스를 딱 들어가니까
바닷가의 특색을 100% 활용을 해요.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가 바닷속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 와서 그냥 오페라 없어도 와서 아쿠아리움이네. 예, 아쿠아리움이지 뭐 이렇게 보고 그 1층은 이제 오페라하우스고 옥상 위에는 또 이게 그 공원이에요. 옥상 위에는 이 건물이 아니고 흙으로 이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바다 구경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안에 극장 내부가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저는 진짜 대구 오페라하우스 진짜 어디가 오페라하우스 가기도 정말 그렇다할 정도로 참 이거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부산에 내가 거기 확인은 안 해봤는데 부산 설계도를 택했는 게 그 극장을 짓는 사람이 설계를 했다. 노르웨이. 예,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건 작품이 나올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 그 형태 자체가 그게 뭐 조개 껍질이냐 뭐 귤 껍질로 했니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하나의 그 명품 아닙니까? 그게 사람 인상에서 하나의 극장 자체가 갖고 있는 안에의 그 테크니컬 한 그 어떤 그것보다가 외형으로 관광 자원으로 벌써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이게 100% 성공하는 거거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 난 처음 와보면 센텀 시티부터 시작해서 광안대교 저 처음에 만들 때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그 하나의 명품이 됐습니까? 네.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시민들이 설득을 하고 이걸 홍보를 음협이나 이런 쪽에서 시민들에게 이 극장이 시드니나 이 오슬로의 극장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다 하고 이 얘기를 해서 시민들에게도 이 꼭 지어야 되겠다, 옳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바람이 불어나갈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대구 오페라하우스 지을 때 사실 나오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삼성하고 시하고 쭈물딱쭈물딱 해가지고 오페라하우스 지어준다고 하고 다 지어놓고 내가 초대 관장은 뭐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또 갔는데 오페라 단 하면서 바로 글로 옮겼는데 가니까 내 비서까지 뽑아놓고 직원들 다 뽑아놓고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가니까 내가 기가 막히는 일이라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 합창단도 없고 오케스트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건물만 덜렁 있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오페라 축제입니다. 이게 잘못 있다가는 이거 오페라 되고요. 오페라하우스 지어놓고 오페라 하나 올라가지도 않겠다 싶어가 오페라 축제를 만들면서 첫 해는 국제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대구 시립오페라단, 대구의 사립오페라단인 영남오페라단, 그 다음에 서울에 쫓아 올라갔어요. 그때 정원수 단장이 국립에 있었는데 그건 또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개명대학에도 1년 있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국립이 어떻게 뭐 서울만 국립이가 국립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대구도 국가 아이가 그러면 대구에 오페라하우스 짓으면 국립이 대구 와가지고 당연히 공연해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설득을 했더니 오케이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에 갔어요. 서울시립에 가니까 서울시립은 아예 안 돼. 이건 서울시의 예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구에는 절대 못 한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김신환 사장이에요. 김신환 사장이고 저 서울시립 오페라단 단장이 신경흥 서울 예고 교장 선생이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레슨을 내가 성악을 거기 한 반년 배운 은사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읍소를 하고 이래가지고 오페라 축제를 만드는데 이걸 좀 해주십시오. 오케이, 한번 해보자.
이래가 서울시로 움직여. 그러니까 4개가 올라갔어요. 4개 올라가가 해보니까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뭐 부부 다 관료들 뭐 다 불러가 이거 보기 좋거든. 보니까 아 이게 뭐 그럴듯하다 뭐 이래 보기 좋으니까 예산 좀 지원해 주시오. 이거 국제로 바꾸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처음에 처음에 한 2억에 3억 받아가지고 제가 독일 가가 막 품팔이 했어요. 그래 인류극장은 아예 안 되고 인류극장은 뭐 내가 뭐 퀼르부터 저 베를린 전 다 독일 전 다 돌았거든. 다 돌으면서 마지막에 포기 다 하고 함부르크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함부르크 극장이 또 유명하잖아. 함부르크 그 연출가 인마가 참 지는 해주고 싶어서 내가 밤새도록 술을 먹었는데 그 진짜 해줄게 해놓고 나중에 돈을 계산하니까 이 예산이 너무 안 맞는 거라. 안 맞아도 택도 없이 안 맞는 거라. 이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막 그냥 가자 하고 오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칼스루에까지 알아요.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 플래너버스 가지고 오셨죠. 그래가지고 네. 거기 전화가 왔는 거라. 언제 들어갑니까? 내일 모레 들어간다. 한 이틀 연기하고 칼스루에 좀 보이소. 맞아요. 갔더만 그 칼스루의 그 극장장이 아주 젠틀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소스만. 이 양반이 호텔 탁 잡아놓고 당신이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이 사람 통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고? 이거 해줄게. 너가 해줄 수 있는 거 최대한 얘기해봐라.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거 하겠다. 그래. 원래는 이거 해줄게. 다음엔 너가 요거는 너가 좀 부담하더라. 이래가지고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애들도 보내고 또 가수들도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행정가들도 거기다가 지금 수성구청장 하는 분이 거기 사실은 행정가들 왜 끝나면 1년 연수회가 외국 안 나갑니까? 딴 사람 좀 미국 전부 미국 영국 가는데 이 양반 칼스루에 갔어요. 가가지고 문화 그거 하려고. 그거 지금까지도 우리 저 대구 국제 오페라 페스티벌 칼스루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첫 회 때 제가 저도 그때 2002년도 칼스루에서 엘비라 프리타니 할 텐데요. 저랑 같이 있었던 동료들 중에서 70세가 가까이 된 피퍼링이라고 그때 사막에서 그 간수 역할을 하는 그분이 자기 한국 간다고 그래서 대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오페라 극장 생겼어?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 연결이 됐다고 들었어요. 계속 연결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종결하려고 하면 지금 이게 의지가 아까 모아져가지고 이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다 하는 것들을 확산시키가지고 이거를 좀 세계적인 명품 극장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을 여론화시켜가지고 음역이 주도가 되고 예술인들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는 대로 정관계 사람들을 다 이걸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정관계가 손 안 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해수부에서 관계 안 하고 바닷물 함부로 아무도 못 씁니다. 바닷가에 그게. 내가 경주 문화재단에 있을 때 보니까 보문단지 보니까 땅은 농축수산부 거고 물은 수산부 거고 이렇게 이 허가를 다 다시 받아야 되는 야외 그 음악 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관이 이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끌어들이고 그거를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강력한 추진단을 만드세요. 그 오페라 건립 추진 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거기에는 언론인 참 부산에서 최고 힘이 있는 언론인도 모시고 정관계에 퇴임했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 모시고 국회의원들도 좀 넣고 이런 밀어줄 사람 확실히 우리가 밀겠다. 그다음 차기 부산시장 할 만한 사람도 또 지금 넣고 이래가 이 정관계를 해가 이게 파일 켜야 됩니다. 이건 함부로 이게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이 얘기 이걸로 끝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거 해가지고 잘 이해해가면서
거기에서 모든 거 붙여가지고 결정해가 그분들이 이래가 우리 회의가 이래 됐다. 시장 불러놓고 참 이래 하려고 한데 시에서 이거 좀 협조를 해도 뭐 왜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돼야만 될똥말똥이고 그 다음에는 건물 지금 짓고 있는 거 있죠. 이거 뭐냐 하면은 올바른 행정가를 한 사람을 모셔야 됩니다. 그냥 저는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관장을 짓기 전에 하면 지으면서 임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페라 하우스라는 것은 음향이나 그 여러 가지 무대나 시설면의 조명이나 그 다음에 동선 자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여러분들 어떤 거냐 하면 극장이라는 게 그냥 방하고 무대하고 짓는다고 극장이 아니에요. 극장이 딱 되면 지휘자의 동선이 지휘자가 어디에 있다가 어느 선으로 들어오면 제일 빨리 들어오고 용이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 다음 분장실이 어디에 있다가 어떻게 해가 올라오면 이게 이동이 빨리 될 수 있느냐. 그 다음 무대 세트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빠지면 제일 많이 잘 빠질 수 있고 이게 하느냐. 이거 전부 다 머릿속에 다 나와야 돼요. 그냥 건물 지휘가 뭐 이게 한다고 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놓고 또 때려 부수고 건쳐야 되고 지놓고 때려 부수고 건쳐야 되고 돈 한 여러 수십 배 더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지금은 현재는 시설면이나 나중에 뭐 사용면 프로젝트 뭐 예를 들어서 오페라단들이 공연을 뭐 잘 만들어가 뭐 잘하고 뭐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일단 만들어 놓고 극장이 아주 훌륭한 극장이다 하면 공연단체 저절로 옵니다. 공연단체 홀만 하면은 자 우리가 뭐 딴 거는 못하고 최대비 줄게. 너 와서 이거 흥행해라. 그럼 옵니다. 공연장만 조금만. 메트로폴리탄이나 링컨 카네기홀 옛날에 그랬잖아. 링컨 카네기홀에서 독창회 하는 것이 한국 성악가의 꿈이었어요. 이게 프로필에 링컨 카네기홀 독창회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국정도 마찬가지야. 부산 오페라 하우스에서 뭘 했다. 이게 하나의 네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운영 방안은 이제 나중에 다 지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결정 예산과 맞춰서 살릴지.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론을 집중화시키고 이거를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국민들 시민들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런 것들 이런 조직 자체 이게 힘 있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 회장님이나 예총회장하고 잘 의논해서 여기에 정치하시는 분, 언론계에 진짜 뜻이 있는 분 가가지고 제갈공명이 유비가 제갈공명 모실 때 세 번 찾아갔다 했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가가 이좀 해주이소. 이게 하면 이런 딱 만들어야지 자료를 만들어야지 외국 거 하고. 이게 이래 하면은 이런 효과가 나고 이래 됩니다. 꼭 계실 동안 좀 도와주시오. 이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끌어들여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뭘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어머 회장님이 가가지고 시장 만나가 이거 해주시오. 시장 귀 기울이겠습니까? 그냥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나는 관하고 내가 생활을 같이 한 20-30년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거 웃깁니다. 관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위에 사람은 위에 사람대로 폼 잡고 밑에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폼 잡습니다. 위에 사람 된다 해도 밑에 놈이 또 틀어요. 안 되는 거 이거는 소방법이고 이건 뭐가 어떻고 또 틉니다. 그렇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나는 밑에 놈하고 위에 놈하고 동시에 같이 칩니다. 밑에 놈도 설득시키고 위에 놈도 설득시키고 이래야 일이 되지 한쪽으로 쭉 논리가 될 일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술가가 최고가 아니고 어쨌든 행정가가 최고입니다. 행정을 붙대지고 하는 사람이 예술가는 우리가 힘이 없어요. 사실은 힘이 없는데 단 우리의 예술이라는 정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그거를 정략적이라기보다는 이 부산을 위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이거를 읍소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 무엇을 해야 이게 그래도 희망적으로 좀 뭐가 되지. 그냥 앉아가 우리끼리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그냥 탁상하고. 저는 뭐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지나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아무래도 오페라 하우스의 시작은 지역에서의 시작은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그래도 상징적으로 지금 부산보다 거의 뭐 20년을 지금 먼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또 초대 말씀하셨듯이 뭐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관장직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에서 유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가장 정말 이렇게 뼈에 와닿는 그런 지금 말씀이고,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음악가들이 아무리 탁상공론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해도 실질적인 행정 분야에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거는 실현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음악가들이 그동안 우리 역사적으로 서양음악에서도 사실 음악가들이 활동을 했던 어떤 그 토양은 정치가들이나 그죠? 귀족들이나 지금은 이제 귀족들이 없으니까 그 정치 행정 쪽에 힘을 빌려와야지 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또 헤아려서 음악가들이 어느 행정가들을 또 공략을 해야 되느냐, 그들을 움직여서 이 오페라 하우스가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건물이 있어야 그곳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을 해야 또 다른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또 들어와서 더 좋은 오페라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향수해야 시민들이 오페라 하우스가 생겨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문화 도시가 됐구나라는 거를 실감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일단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백진영 교수님 그동안 그래도 또 이렇게 행정 쪽에 많이 회의도 가보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좀 비하인드 스토리 낱낱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음악가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먼저 우리 김한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진짜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척박한 상황에서 이뤄내셨던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았어서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조금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제 건물도 이제 이미 시공이 되어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전략이 부족하다. 그 전략이란 개인의 어떤 소수의 전략이 아닌 어떤 집단의 전략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집단의 전략이 전무하다. 그러면 이 과연 그 오페라라는 아주 특별한 장르에서 관계자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문화예술인, 그 중에서도 음악인이 되어야 될 건데, 부산의 오페라단이 이제 그 민간이 하는 오페라단이 굉장히 많죠. 또 훌륭한 가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회관재단에서 이제 그 시의 예산을 받아서 오페라 나름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심사를 와달라고 했을 때도 안 간 적도 있어요. 결국은 A팀이 그 다음에 B팀이 되고, 그 다음에 B팀이 그 다음 해는 A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시청에 또 문화예술위원으로서 가서 회의를 참석하다 보면 이거 뭐하러 하냐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냥 노나먹기 식의 어떤 행정으로 인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전략 부재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한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산의 어떤 그
뭐 말하자면 랜드마크인 거죠. 뭐 인구가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되는 건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과연 문화도시라는 게 어떤 상황이 문화도시가 될 것인가. 그냥 뭐 내가 문화도시 나는 자랑스러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과연 문화도시의 척도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외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부산도 이제 그런 시간들이 다가왔다. 그렇다면 또 전략적으로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랜드마크의 어떤 개념으로 해서 매진할 수 있는, 뭐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행정부는 당연히 시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산음악협회를 주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 아까 진짜 그 척박한 상황에서 만들어냈던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나름 어떤 컨텐츠에 대한 개념도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음악인도 마찬가지로 행정인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우리 그 전지영 우리 저 성악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서 오페라 작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저도 이제 오페라를 굉장히 좋아해서 오페라 공연을 뭐 대구 그 오페라 하우스의 공연도 제가 많이 했는데요. 전문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전문 오페라 합창단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무대나 조명이나 의상도 함께 전략적인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전략이라는 속에서 굉장히 여러의 어떤 하부 개념이 가는데, 만들기 위한 좋은 극장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어떤 된다면 그 밑에 그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전략 역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에서는 사실 이것까지 깊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우리 교수님께서 진짜 교수님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외국에 그냥 제가 알기로는 자비를 굉장히 진짜 많이 들여서 이렇게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시고 하셔서 오늘날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10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어떤 고민을 한번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그냥 누구 하면 되지가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추진단 이런 시에서는 이미 이제 사실은 만들어졌고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내부적인 어떤 컨텐츠에 대한 분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활동의 범위는 굉장히 미약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런 오늘 같은 이런 그 계기로, 이런 날을 계기로 또 좋은 사례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가수들, 부산 지역 출신의 가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경상도 지역에 좋은 가수들이 무지 많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게 진짜 뭐 세계 어디 갔다가도 뒤지지 않는 가수들이 있고, 그러면 그 가수들만 있어서 오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컨텐츠나 이런 거를 누군가는 우리 회장님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가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연구 과제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욕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진짜 우리 교수님처럼 본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또 발굴도 해서 또 참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뭐 말이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이런저런 오페라 관련해서 회의를 가보면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렵고 어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이런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뭐 회의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부산시의 담당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분들도 빨리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많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나 관련되는 분들이 개인의 어떤 그런
물론 뭐 개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주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악협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에서 준비를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영화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거기에 그 위원장이 최초 그 위원장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또 김지석 교수님이라고 지금 고인이 되셨어요. 그분 옛날에 한때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제가 같이 해서 아는데 이분은 진짜 헌신적으로 뒤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하시다가 이제 외국에 영화제에 가셔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열정이 진짜 그 영화제를 만드는 어떤 그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이 우리도 발굴을 해서 어떤 그런 기회를 가져야만이 10년 후, 20년 후 대구에서의 지난 20년과 지금의 20년을 생각하듯이 저희 부산도 어쩌면은 우리는 대구에서의 어떤 뭐 누구나 시행착오는 다 겪을 수 있잖아요. 20년 동안 겪었던 것을 빨리 연구를 해서 우리는 5년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이런 기회에서 부산 출신들의 어떤 그 예술인들이 그냥 나눠 먹기식이 아닌 예술인들을 훌륭한 분을 모시고 와서 공연을 함께 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은 그걸 행정부에서는 분명히 관심 있게 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의 어떤 오페라 축제를 문화회관에서 주도로 하지만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된 것을 이제 음악협회에서도 이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물론 예산이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그거는 또 우리가 또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시에서는 그런 내용만 건전한 내용이고 보다 발전적인 모습이라면 지원을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문화회관에서 하는 건 그냥 나눠주는 역할밖에 없거든요. 그럼 왜 음악협회에서는 그걸 작업을 못하냐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그것이 문화회관의 실적이 아닌 우리 진정한 문화예술인의 특히 음악인의 어떤 음악협회에서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부산음악을 대표하는 건 부산음악협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대구에서의 20년의 어떤 노하우를 우리는 5년 만에 마스터를 하자 어떤 그런 어떤 신념과 어떤 그런 야심찬 계획을 전략적으로 구성을 해서 한번 하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선행돼야 되는 게 있죠. 이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특히 음악인들이 서로 협조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들은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활동을 많이 이제 열심히 해주신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모아서 적어도 오페라 하우스가 건립되고 어떤 좋은 컨텐츠나 좋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데서 서로 도와가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악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림을 보고 조금 그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열정보다는 보다 나은 정말 좋은 오페라 하우스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담회를 정말 만든 우리 부산음악협회 또 회장님은 어깨가 또 무거워지셨어요. 그래서 이 자담회가 끝이 아니라 물론 그렇죠. 시작점이죠. 시작점인데 이 시작을 또 하나를 보태자면은 부산음악협회가 음악인들의 어떤 그 자부심이나 또 이익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음악협회가 존재하는데 그 이익의 영위 중에 하나가 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좀 더 앞당기는 제대로 된 오페라하우스를 완공하기 위한 것을 또 하나의 숙제로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8년도에 프랑크푸르트에 갔을 때 프랑크푸르트 노이오퍼에서 오텔로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이게 우리랑 다르구나. 오페라 문화가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5살짜리, 2살짜리 아기도 좌석을 한 좌석 차지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만 가야 되고 그죠? 정말 했는데
그 오페라 극장에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좌석을 보니까 정말 그 2살짜리 애기도 좌석에 앉아가지고서는 보던 못 보던 같이 그 가족 문화라는 거죠. 우리가 극장에 가서 가족 극장의 어떤 그런 걸 보듯이 오페라를 너무 자연스럽게, 사실 오텔로가 2살짜리 5살짜리가 볼 수 있는 오페라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게 그냥 문화였던 거여서 저는 굉장히 신선했고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물론 유라 문화고 하지만 그렇죠. 학교에서 네. 학생들이 이거 무스라 그래요. 독일에서 must 한 번은 사우버플루테를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반 친구들이 뭐 우리 때는 우리 옛날에는 60명이었지만 지금 이제 독일 보면 한 25명, 30명이에요. 그러면은 한 학년 아이들이 다 오면 100명 이상이죠. 그럼 항상 그 아이들의 박수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드신 그 렌트너라 그러죠. 네. 리타이어먼트 하신 65세 이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도 나라에서 1년에 아보너먼트가 나와요. 그러면 그 아보너먼트를 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정기권 구입. 정기권. 예. 그렇죠. 근데 하나에 5유로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의 차원에서 그 시에서 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문화 예술이 어느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가수들이 먹고 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극장에서 25%에 30%는 항상 그 아보너먼트를 1년 전에 구입을 해서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돌아간 지 1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한번 도입할 수 있으면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부산시에서도 그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그 활성화를 위한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프로그램이 그게 있어요. 있는데요. 있어요. 근데 학생들의 프로그램도 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르신들은 주로 그걸 가지고 정기권을 가지고 프리패스 같은 건데 몇 회 이상 볼 수 네네. 있는데 그 정기권을 가지고 오페라나 공연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세요. 그렇다면 또 하나가 방법이 네. 그만큼 그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들은 편한 극장을 선호를 하시는데 이 브레이겐스 페스티벌 같은 거 보면은 아니면 뭐 적은 도시 뭐 프라하 거기 저희 연주자들 400유로 받아요 per night. 그 드레스덴에도 4,000유로 받는데 다음날 400유로 받고 노래해야 돼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죽지 않는 것은 그 거리에 그날 연주가 있으면요. 그 소위 말하는 삐끼라 그러죠. 그 연주복 그대로 입고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옆에 레스토랑, 저희가 하는 레스토랑인데 애프터 여기서 하실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키게끔 거리에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그냥 생활에 스며들게끔 그렇게 이제 작은 일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 그날 일한다고 그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거가 이미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극장에 삐끼하고 뭐 나이트클럽 삐끼 하는 대신에 거기서는 오페라부라고 삐끼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이 스며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또 그 연주 형태에서 또 보통 보면은 유명한 테너들 보면 자기 레스토랑이 극장 옆에 있어요. 뭐 슈네브 가면 거기에 어떤 뭐 스테파나 누가 했던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약간 특권? 그래서 그 근처에서 뭐 자기가 바이지만 레스토랑이지만 여기서 연주 끝나고 애프터 여기 하면 제가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유롭게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살아있게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봤을 때 저 오페라네? 근데 그건 내가 들어봤던 빈체로네? 근데 여기서 하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조금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으면 어떨까. 그렇죠. 예. 이제 뭐 거리에서 보면은 그 비발디의 사계를 저는 온갖 버전을 다 들어봤거든요. 뭐 아코디언 가지고도 비발디 조금이면 뭐 그냥 기타 하나 가지고도 비발디의 사계를 그냥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쇼핑하다가도 네. 사람들이 그냥 음악을 감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마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오히려 또 이게 문화예술이 또 단절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모든 상황들이 조금
좀 호전되고 나면은 아마 또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성장돼 있지 않을까, 문화적으로나 많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우리 부산음악협회도 오페라 하우스가 완공되는 데 있어서 추진을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백진행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뭐 부산시와 많은 그런 컨택이 있으신데 더욱더 이렇게 목소리를 더 모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서 저희가 저희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부산이 조금 더 도시가 좋은 문화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가 뭐 부산에 오페라 하우스 보러 간다, 오페라 보러 간다가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봐야 되는 건물, 건축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관광 자원이 되는 것도 저는 나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아까 김한중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오페라하우스,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처음에 지어졌을 때 앞에 공장 부지였다. 지금은 그 공장이 다 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네, 삼성 창조재단으로 해가지고 또 거기가 문화 공간으로 이제 제자리 바뀌어서 네,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그 공간은 공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가족들 외식 공간으로도 활용을 해서 버스킹도 할 수 있고, 버스킹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자원이 부산은 훨씬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을 빨리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김한중 교수님, 그러면 조금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교수님 저희 어떻게 저는 예. 여기 의료 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내년까지. 지금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6월달에 지금 시장부터 뭐 시의원, 도의원 뭐 다 한 바퀴입니까? 그리고 또 지금 또 부산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또 어떤 박영준 그 시장이 또 들어와서 처음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한 번 더 할 생각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시장의 마인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내가 뭐 어떤 이건 해줄게, 어떤 하겠다 하면 합니다. 지자체 돈이 국비 타오는 거는 진짜 국회의원들이 타오는데 그건 진짜 어려운 거고, 국비 조금이라도 타오면은 지자체에서 또 그걸 매칭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다행스럽게 시장이 또 제가 뭐 직접 대화를 나누고 한 적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학계에 계셨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계시기 때문에 이런 쪽 이해도가 굉장히 안 높겠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아까 뭐 지금 우리 김선생님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면 보이나니 알고 그때는 보는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자기가 알고 보면은 맨 처음에는 오페라 이거 지루하고 뭐 이렇다더라도 이게 이제 자기가 그 오페라의 줄거리를 알고 뭐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또 설명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보고 나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장을 어쨌든 간에 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오페라인들하고도 자주 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고, 좀 우호적으로 참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음협 회장님이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해서 이거를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또 이게 앞으로 선발적으로 이게 오페라하우스가 국제오페라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덩달아 국제음악 축제 하는 것보다가 다른 어떤 좋은 프로젝트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산을 세계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후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가 됩니다. 이런 걸 줘야 본인도 실적이 되잖아. 지가 뭐 해가지고 이 해가 사실 인기를 얻어야 다시 뭐 신앙함도 할 수 있는 기고 또 뭐 이래야 뭐 이걸 해주지. 자기한테 더 얻는 거 뭐 하러 가면 안 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나는 참 이게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고고해가지고 이 관리들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뭐 그러다가 뭐 내가 뭐지 어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경영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리더가 되면은 연주가는 얼마든지 그래도 돼요. 연주하는 사람은 내가 최고도 의대부 아무데나 노래 부르고 하고 그렇지만 이 경영하는 사람은 그 장을 펴주고 이걸 만들어 갈 것 같으면 자기의 자존심도 굽히고 가서 이걸 어떤 만들어줘야 돼. 이거 만들어 가지고 예술가들이 판을 펼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경영가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뭐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백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다 구성도 다 됐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뭐 계속 이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중간중간 체크를 잘 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어떤 일이 있으면 하면은 콘서트 하우스에,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경마아트 센터에 있으면서 삼성 그 오페라하우스 지었을 때 그 다 지났다 했잖아요. 그 지금 오페라하우스 의자 다 갈거든 지금. 이거 다 바꾸는다. 이거 다 바꾸는데 이게 나는 경마아트 센터 가면서 세계 극장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의자 이렇게 다 보면 의자가 극장 의자가 최고가 일본 고도북 기사에서 나온 의자입니다. 일본 고도북 기사에서 나온 그거는 하나하나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하나하나 다 획일적인 상품이 아니라 조금씩 달라가지고 요걸 이렇게 놓으면은 바로 뒤에 눈이 안 가리도록 이게 조정이 다 돼 있어요. 이 처음하고 끝하고는 들쑥날쑥 안 하고 똑같은데 의자 그러니까 어떤 건 약간 이렇게 나오고 이거 나오니까 이게 앞에 머리 가리가지고 그리고 이게 의자 들고 놓은 소리 일체 안 나고 이게 안락도가 있고 그 고도복기가 그때 얼마 했노 하면은 하나에 130만 원 했는 건 그랬어. 130만 원 했는데 감히 의자 보통 뭐 한 20만 원 하면 뭐 의자 놓잖아. 그런데 그거를 도착하는 사람이 없었어. 나는 독일하고 미국하고 가보니까 일마들이 메이드인 그 도이치 뭐 좀 다 있어도 일본 거를 쓰더라고 그게.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 그래 우리 총장한테 바로 보고를 했지. 총장이 이렇게 이러셨습니다. 이렇게 의자 이거 우리 고도북이 합시다. 총장도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그게 있잖아. 욕심 있잖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입찰을 딱 붙였는데 130만 원 하면 우리 78만 원에 들어갔어. 확 쫓아가지고 최고 덤핑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의자 뭐 그만하는 거예요. 뭐 그래 계명대학이 계명아트센터가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그 시야가 제한석 시야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어느 자리에 봐도 다 무대가 다 보여요. 어느 자리에 하나도 없어요. 콘서트 하우스에 해놔놓이잖아. 옆에니야 위에 그거 발코니부터 막 하나도 안 비제. 맨 처음에 음향 들어보여 왕왕왕왕 걸어섰고 뭐. 오페라 하우스 의자 그거 뭐 드렁드렁 다 바꾸는 거예요. 결국 돈도 다 넣어가지고 새로 또 바꾸는. 처음부터 이거 알고 하면 돈 절약되고 청탁했을 때 제대로 된 게 딱 되고 이런 노하우를 이 관리들은 말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지 있는 동안에 무조건 만들어가. 무슨 의자 들어든지 의자 들어가. 오픈해보면 끝이나 지를 퇴임해보면 그뿐이고 이게 평생을 가고 이게 막 전통을 역사를 자랑하고 이런 관리 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책임 있는 사람 그런 걸 다 생각해가지고 누구든지 만약에 관장이 미리 임명된다 하면 제가 그거는 멘토가 돼줄 수 있어요. 내가 메모를 뭐 확인하라고 내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만들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기획은 그러면 백교수도 있고 뭐 이랬으니까 이 오페라인들도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좋은 이 오페라가 양질의 오페라들이 정말로 아시아 투어를 했다 하면은 무조건 부산 오페라하우스 가서 해야 된다. 이게 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하면 된다면은 이거는 대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부산 자존심도 상하고 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시장에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다 듣게 되면은 보통 일반 시장 같은 거 해볼게. 그건 해야지. 이런 생각 납니다. 자기 이런 말할 기회도 없고 얘기할 기회도 없고 이러니까 오페라하우스 뭐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렇지 뭐 벌써 뭐 음악인들 저끼리 만나 뒤지고 뽑고 뭐 이거 뭐 골치 아프고 뭐 이거 이 양반 머릿속에 딱 사고가 그거 해놓으니 이것도 머리 아프고 이래 돼보거든. 이 긍정적인 면을 이 사람한테 주입을 시켜줘가지고 최대한으로 이 사람이 그 시장이 이걸 약속을 하고 이걸 투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뭐 오늘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중에 그래도 그게 공사가 나는 왜 되는 거 중간 지금 공사도 스톱했나 뭐 왜 되는 나는 뭐 이랬는데 지금 표 교수님들 뭐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그만한 다행이 없고 일단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한 다행이 없고 끝까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 그 음협 회장은 요번 요 타임 있잖아요. 저 선출직 들직 바뀐 요런 타임을 잘 활용해가지고 될 만한 사람 요청해서 지지 성명하는 거라. 우리 막 이 시장 지지한다. 그 대신에 시장한테 이거는 꼭 해주소. 그래요. 우리 시장이 이거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린 지지한다. 말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이번 기회가 진짜 좋은 기회예요. 이게 4년마다 바뀌는 게 이게 행정가들은 표밖에 모르거든. 사실 표밖에 모르잖아. 지 되는 거 그밖에 모르는 게 이걸 잘 이용해서 이걸 좀 저렇게 해서 좀 부산이 오페라하우스가 정말 그 세계적인 명품 극장이 됐으면. 원래 교수님 지난번에 그 저희 부산시장 선거 때도 그 한번 했었거든요. 음악회 뒤에 애프터에서 그런 이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보궐선거다 보니까 또 임기가 또 짧아서 지금 몇 차례를 그래서 이 오페라 하우스 한 번 짓는데 저희는 지금 행정가가 몇 번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입니다. 어쨌든 교수님 말씀대로 또 이 대구 오페라 하우스를 모토로 해서 또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도 정말 지혜롭게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완공되고 또 좋은 극장의 관장님을 모셔서 진정한 오페라 문화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정말 헌신적인 관장님이 저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좋은 시민들과 향수할 수 있는 또 부산에 아까 백진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이에 부산 정말 좋은 성악가들이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또 제대로 된 극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자기들의 어떤 실력을 10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극장이 탄생하기를 바라고 나중에 오페라 하우스가 개관이 되면 우리 전지영
선생님도 아마 그 자리에 또 와서 밤의 여왕 아리아를 한번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백진희 교수님 있으면 짧게. 오늘 이런 시간들이 결국은 이제 부산 음악협회의 이제 주관으로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들이 그냥 가졌던 마음만 그냥 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행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린 전략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전략적 접근을 한다면 이제 지금 오늘의 주제는 오페라에 관련된 오페라 하우스의 어떤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지금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오페라 축제나 그게 규모가 크건 적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 그 음악협회에서도 조금 관심을 오페라에, 물론 모든 음악 회원들에게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이긴 하지만 지금 시급한 현안이 모든 회원들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거는 도시 자체의 어떤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을 잃느냐 갖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이제 시청에 건의를 해서 여기에서 또 어떤 행사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시에 가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제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성원으로서 회의를 참석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소수의 발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그렇게 보호하실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만약에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어떤 작은 이익을 취하는 걸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부산을 위하는 것인데 예술인을 중심으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행사를 잘 진행한다면 분명히 그분들은 예술인에 대한 어떤 대우나 그다음에 의견을 분명히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완성을 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음악협회가 하는 게 또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로서는 바람이 커요. 그래서 그게 꼭 빠른 시간에 완성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말 제대로 된 극장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의 진정성 있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버려보고 정말 절실하다면 한마음으로 진정성을 모아서 한번 함께 오페라 하우스를 성공적으로 완공할 때까지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우리 부산음악협회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위한 이 간담회는 부산음악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 바라고요. 또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유튜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